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글로원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난주 삼성전자가 발표한 깜짝 실적에 콜옵션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이후부터 전거래일까지의 콜옵션은 종가 기준으로 8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자, 옵션 투자자도 한박 웃음을 짓게 만든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과연 증시 상승을 지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향후 전망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봅니다. 네.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20여 년 전 미국의 FRB 의장이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한국 투자자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국가 경제가 약 10위권인데요. 그 당시 즉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대한민국의 파생 상품이요. 세계 1위였습니다. 미국보다 더 컸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약간은 투기성이 크다 그럴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옵션이란 뭡니까? 지정된 행사가를 지정된 기간 안에 가면은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종가가 지금 87,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일주일 내로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가 1번, 20만 원 간다가 2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87,000원이니까 10만 원 갈 수는 있겠죠. 이러면 프리미엄 얼마 붙을까요? 200원이 붙습니다. 그런데 15만 원 간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 좀 떨어지죠. 그러면 그 옵션 가격은 200원이 아니고 한 50원이나 30원 이렇게 됩니다. 지난 7월 3일 날에 삼성전자가 88,000원 간다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이 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80원짜리가 정말로 삼성전자가 호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86,000원, 7,000원까지. 그러다 보니 그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거의 1,000원 가까이 올랐던 겁니다. 지금 뭐 8배,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자, 그럼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도 이걸 하셔야 되느냐? 저는 뭐 중간 정도입니다. 반대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극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꽃말이 있죠. 새잎 클로바 꽃말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뭡니까? 행운입니다.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는 그런 어리석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본 주가 지금 87,400원짜리가 앞으로 9만 원, 10만 원 가면 콜옵션이 계속 거래가 많이 되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어떤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나오는 그런 급등 장세를 추구하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 저 오늘 아침에 TSMC가 1조 달러, 즉 1,400조가 넘었다는 얘기 듣고 조금 속이 상하더라고요. 반면에 제가 기분 좋은 게 있습니다. 아, 아직도 우리 삼성전자는 매우 저평가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은 늘 정석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옵션, 콜옵션 뭐 대박 이런 얘기 나오니까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저희 아는 형님도 선물 옵션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제 행운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우리 나 소장 말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실적 시즌입니다. 연이은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증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조 대림. 전일장에서 개장 초반에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냈습니다. 얼마 전에도 상한가 치다가 떨어지길래 뭐 테마가 이제 끝났나 했는데 다시 상한가를 친 거죠. 최근 수출을 시작한 냉동 김밥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4조 대림은 물론 그룹주까지 연일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갈지 이성웅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음식료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실적의 중심이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의 2분기 실적은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음식료 업종들의 반응이 원래는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프리미엄이 나타나다가 지금은 개별적으로 싼 종목 쪽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4조 대림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0억 정도의 수출액이 나타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00억 원이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김밥 같은 경우는 실제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합니다. 한 5% 이내 정도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모멘텀으로 열어두고 우리가 실제 실적의 수준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그 M&A를 11월에 단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 좀 추가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에서 비용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매출에 대해서 레버리지죠. 특정 매출이 발생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더 증대되는 구간까지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부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내년의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조 대리면 1,900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비용을 감안해서 이익을 도출해 봤을 때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여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상한가에 도달한 가격이 시가총액 9,100억 정도 됐어요. 추가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보니까 4조 대림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준에서보다도 무려 한 30% 정도 더 업사이드가 예상된다. 4조 대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또 우리 이성우 이사님이 제시해 주셨고요. 하나증권이 어제 발간한 리포트에서 4조 대림의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신규 제시한 바 있거든요. 네, 현재 주가의 무려 2배에 달하는데 부디 호행성 지표가 아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한 선행성 지표로의 역할을 아주 잘 톡톡히 해주길 바라며 향후 주가 흐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원전 기업이죠.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원전 사업과 관련 국내 기업과 협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꾸준히 강하게 주장해온 바 있는데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관계 개선의 청신호까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재 이사께 들어보죠. 네, 요게 이제 그 배경에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뉴스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썸머 원전 2호기, 3호기 공차를 웨스팅하우스의 약간 시공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에 넘긴다는 방안을 좀 협의하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해당 원전용 주기기를 두산 에너빌리티에 의뢰해 제작해 놓은 상태고요. 또 주기기 외에 보조기기 같은 경우도 한국 업체와 협력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원전을 완공하든지 아니면 요게 무산될 경우는 동유럽 국가로 수출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협력 관계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 한 440여 기의 원전 발전 중에서 절반 이상이 원천 기술을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제 글로벌하게 진행 중인 원자력 발전 어떤 수주나 건설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다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서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현재 최대 주주가 캐나다의 사모펀드인데요. 현재는 이제 일부 지분은 2022년에 이제 매각을 했고 나머지 잔여 지분에 대해서 지분 매각을 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라는 곳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경쟁 관계인 EDF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다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장기적인 이야기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볼 때는 원전과 관련해서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이 7월 중순에 있을 예정인데요. 만일 한수원에서 이것이 선정이 된다면 향후 늘어나는 신규 원전 입찰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 전후 관련해서 원전주 관심 가지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종목으로는 설계 관련한 한전 기술, 주기기 관련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보조기기 관련 BHI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IP 지식재산권 많이 갖고 있죠. 만약에 인수 우리 기업이 추진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캐나다의 EDF하고는 곳곳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관련 기업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특히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도 잔뜩 부푼 만큼 자, 잘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윤 대통령이 내일 밤에 체코하고 이제 정상회담 하니까요. 그 결과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펩트론
펩트론이 투자주의 종목 지정을 공지를 했습니다. 상위 20개 계좌가 기준을 넘어서는 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화진 과장님, 이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작전주 아닙니까? 약간 냄새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투자주의 이제 지정을 했던 이유가 기존의 15일간 상승률이 75% 이상, 그리고 상위 소수 계좌가 30% 이상 매수 관여율이 있을 텐데,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동안 15일간 89.82% 상승률을 보여왔고, 특히 소수 계좌의 이제 매수 관여율이 한 32% 되면서 이제 오늘 이제 투자주의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흐름은 사실 뭐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나와왔었고, 뭐 기존에 이제 일랄릴이나 노모노 디스코와 같은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이나 세 달에 한 번씩 맞을 수 있게 하는 이제 제형 플랫폼 이제 업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작년부터 기술 이전의 얘기는 계속 꾸준히 나와왔었고, 뭐 MTA 관련해서는 물질 이전 계약이죠. 작년부터, 그리고 지난달에도 이제 MTA 계약을 맞으면서 일반 비만 치료제를 만든 회사들이 그동안 이제 그 물질 이전 계약을 통해서 향후 테스트 이후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하반기 때부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는 건데 향후에 기술 이전 계약을 했을 경우에 주가가 지금 가격이 좀 이해는 된다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인 급등이 조금 높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인 비만 치료 관련 종목들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펩트론 외에도요. 네, 펩트론 외에도 인벤티지랩도 똑같은 장기 지속형 이제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 물론 한미약품이나 동아ST와 같이 지금 임상 1상이나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추후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도 비만 치료제 약가를 인하하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수혜는 추후에 조금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증권가들이 리포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향 조정 리포트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국투자증권은 신한지주와 KB금융 등 금융 섹터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을 발행했습니다. 또 원익 IPS나 TCK 같은 랜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됐고요. 현대차의 목표 주가도 기존보다 2만 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넥슨게임즈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6,000원에서 28,000원으로 대폭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신한투자증권이 목표가를 9만 원이나 상향 조정하면서 31만 원으로 또다시 30만 원을 웃도는 증권가의 목표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먼저 신한지주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은 신한지주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기존 9.6%에서 9.9%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주주환원 관련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2분기 지배순이익이 1조 3천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2% 상회한 가운데 양호한 수익성의 향후 기대감을 주목하면서 신한지주의 목표 주가를 6만 원에서 6만 7천 원으로 12%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원익 IPS 리포트 만나보시죠. 하나증권은 원익 IPS의 하반기 실적 개선 가시성과 함께 인공지능 서버향 고성능 SSD 수요 대응을 위한 V9 낸드 투자와 내년 파운드리 투자 재개 등의 모멘텀을 주목했습니다. 주가가 피어 기업들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라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향 실적 개선으로 하반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거라고 진단했는데요. 실적이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 반등이 예상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1만 원 올린 5만 8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은 현대차 리포트입니다. Reiterate, strong buy. 다시 말합니다. 강력 매수. 키움증권은 오늘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인 가운데 SUV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 및 우호적인 환율가 환경이 2분기에도 지속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아산공장 생산 설비와 친환경차 보조금 지연 이슈가 있었던 라인업 판매도 크게 회복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8월 28일로 예정된 CEO 인베스터데이가 외국인 투자자 유입의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면서 주주환원 가이던스와 인도법인 IPO 등 다양한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상단 돌파를 기대한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증권주들의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KRX 증권지수가 지난달 5일부터 전거래일까지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구체적인 배경과 함께 주요 증권사들의 하반기 주가 전망,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봅니다. 네, 최근에 우리 주가가 연중 고점을 경신했습니다만 특히 증권업종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증권업종. 그런데 요 근래 증권업의 움직임이 달라졌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증권사 상위 5개 증권사의 2분기 영업 실적이 9천억을 넘습니다. 거의 1조 가까이 달하고 있는데요. 이는 3개월 전의 예상치보다 약 한 20%가량 상승한 그런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이제 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뭡니까? 배당하고 자사주를 실행하는 그 기업에 소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의 법인세 세액공제,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샐러리맨도 아시겠습니다만 세액공제는 그 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걸 기대합니다. 다음 그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가들에게도 저금리 어떤 분리과세를 하겠다. 배당 수익에 대해서 이런 정책, 밸류업 정책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은 그만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증권업이 어떤 산업이죠? 시황산업이죠. 금년 연초 2,500포인트에서 지금 2,800포인트 중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황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킬레스 건도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러니까 PF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그래서 요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조금 투자 주의를 요망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드리는 투자 비중. 여러분은 금융업종 투자 비중 얼마로 잡으십니까? 저는 10%로 잡습니다. 즉 은행하고 증권업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계좌에 10% 범위 안에서는 투자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증시 분위기 좋아지고 있죠. 증권주들도 유망해 보입니다. 다만 각 증권사별 주가 흐름은 다소 갈릴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계열 분리를 했었죠, 효성. 효성중공업이 노르웨이에서 초고압 변압기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3,3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과 함께 주가 전망 이성웅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노르웨이 국영 송전청 스타트넷에 3,300억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는 효성중공업이 원래 시장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주에 환호하기보다는 원래 예정되었던 수주 부분을 가지고 왔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에서 다뤄진 부분이 스타트넷이 개별 기업과 맺은 변압기 계약 중 최대 규모, 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변압기 관련된 사이클은 피크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원래 컨퍼런스 콜에서 다뤄졌던 부분은 상고 하저를 다뤘었고요. 그 부분은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하저에 우려가 된다는 점을 내비쳤어요. 그런데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은 그 추세 안에서 가격이 안정화가 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변압기 관련된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별 수주를 받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기존의 수주 잔고의 증가를 봐왔다라고 하면 수주 잔고보다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변압기 기업들의 위치한 주가의 수준들을 이익을 대입해서 보는 겁니다. 아직은 피크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고요. 한 8분 응선 정도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중공업으로 돌아와 보면 노르웨이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80%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원래 예정되었던 수주가 나왔고 이 수주를 보고 공격적으로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시각이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는 변압기 기업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재룡전기 이런 순으로 우선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 안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감지되는 이익에 따라서 주가 레벨이 어느 정도 좀 매력적인 종목들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위 종목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주 3거래일 연달아 하락하며 주가 31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수주 소식에 따라서 어제는 6%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전날의 반등이 반등의 서막이었길 기대해보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타이어 3사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글로벌 타이어 수요가 둔화되면서 악영향을 받은 건데요. 이 악재 타개를 위해 타이어 3사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 생산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는데 확실히 전기차 타이어가 단가가 비싸죠. 관련 내용 이화진 과장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넥센 타이어나 구모 타이어 같은 경우도 YY 기준으로도 100% 이상 이제 성장률을 이제 계속 보여왔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은 운임비도 줄어들었고 천연 고무 가격도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충분한 이제 어느 정도 호황기를 누려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해상운임 지수죠. 이제 SCFI가 대략 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올라오게 되면서 운임비 가격도 올라왔고 실제로 천연 고무 가격도 올해 초 대비 60% 이상 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둔화되는 이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4월 달부터 타이어 섹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씩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 시즌 때 전기차 쪽에 대한 타이어가 이제 본격적인 아리 타이어 같은 이제 교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특히 전기차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하반기 좀 실적을 어느 정도 충분히 리스크를 뚫을 수 있는 좀 충분한 모멘텀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그런 운임 가격이나 아니면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충분히 조금 안 좋은 여건은 맞긴 합니다만은 워낙 이제 기존의 전기차 타이어 자체 매출 비중 자체가 8%에서 10% 이제 비중처럼 워낙 이제 작은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이거를 15%에서 20%까지 비중을 이제 늘려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SUV나 전기차 타이어가 워낙 마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일단 여기로 이제 타겟을 노리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리 타이어에 대한 교체 수요 주기가 도래한 만큼 어느 정도 실적이 크게 좀 개선되는 구간이 좀 하반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체용 타이어도 특히 전기차도 지금 전기차 타이어도 바꿀 때가 됐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타이어 업체들마다 거의 20% 정도까지.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무겁고 무거운 걸 지탱하기 위해서 타이어가 더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게 좋아져야 되고 더 비싸기 때문에 마진도 높고 그래서 전기차 타이어 업체들 수익성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우리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11일까지 그 미국 워싱턴에서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지금 개최되는데요. 이번 회의 안건으로는 첫째 그 동맹국 방위와 억제력 강화, 그리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자체 방어 노력 지원, 그리고 세 번째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인데요. 이번 나토 회의에는 윤 대통령도 좀 참석을 해서 주요 나토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아까도 원전도 말씀하셨지만 방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삼성 파운드리 포럼과 또 이제 세이프 포럼이라고 이제 생태계 관련한 그런 포럼이 삼성 코엑스에서 지금 개최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반도체 공정 기술의 로드맵이 좀 소개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2나노 이하의 어떤 선단 공정이 좀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AI 반도체 관련 기술들 전략들이 대거 공개될 예정인데 또 이제 협력 업체들과의 어떤 그런 공유 관계도 예정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디자인 하우스, GAA 공정, 그다음 HBM, CXL 관련주들의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는 이제 반도체와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복수의 협력사로부터 메모리 패키징용 차세대 테스트 장비를 도입해서 평가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JNB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ES 부분의 매출이 증가했다. 그리고 삼성 SDI가 미국 전력 기업에 1조 원대 ESS용 배터리 공급 추진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수혜주로 유니테크노가 9.8% 상승, 그리고 한중 NCS가 6.1% 상승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반도체 관련주, ESS 관련주, 그리고 또 이제 파운드리 포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또 밤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 오른 만큼 오늘은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 여부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재정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를 소환 조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카카오 그룹주들의 주가 정말 사실 파도 지하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네. 주주분들 힘드실 텐데 카카오 그룹주들의 주가 동향 또 네이버의 주가까지 한번 주시해 보시면서 관련된 뉴스 저희가 가장 빠르게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이슈엔 전략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